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향배를 가늠할 인수위원회의 수장으로 김기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로 명명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선거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쓰던 새로운 강원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닌 새로운 강원도를 정말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작업을 주의할 위원장에는 김기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재선 국회의원과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김진태 후보 선거 캠프의 수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선인의 강원도정에 대한 부상과 방향 그리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원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새 강원 준비는 기획행정과 경제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20인 이내 인수위원 아래 국민의힘 당직자를 포함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자문위원까지 둘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도지사 취임까지 3주 동안 도정 현안부터 파악하고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재검토한 뒤 추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문순 도정의 계승 발전시킬 부분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돼야 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을 거다. 어떤 구체적으로 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강원도도 사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강원도청 2청사 6층에 마련됐습니다. 당선인 집무실과 인수위 회의실 등이 꾸며져 있습니다. 또 수명가량의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아울러 인수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업무 보고와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국회의원 2명과 원주시장 그리고 시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이었던 원주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원주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를 분석해봤더니 도지사와 시의원 후보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국회의원과 도의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강원도 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도지사와 원주시장을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넘겨줬을 뿐 아니라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원주갑 국회의원 자리도 뺏겼습니다. 강원도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원주에서 민주당과 그 후보들의 득표력은 어땠을까?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 득표까지 비교해봤습니다. 그나마 개인기로 득표율을 높인 건 이광재 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원주에서 모두 77,841표를 받았는데 시의원 후보들이 받은 73,023표보다 4,800표 많았고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보다는 6,000표, 도의원 후보들보다 7,000표를 더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대변하는 기초광역 비례대표보다는 13,000표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민주당의 시장 군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단한 기반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건 원창묵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도지사가 원주갑에서 받은 표보다 5,000표 이상 적었고 시의원, 시장, 도의원은 물론이고 정당 지지도와 연동된 비례대표 득표보다도 뒤떨어졌습니다. 삼선 시장 출신임을 감안하면 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보궐선거 출마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이 시민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나마 원주시 의원 24명 중 11명을 당선시킨 걸 제외하면 전멸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원주에서 새 인물을 키우지 않으면 연전 연패를 반복했던 보수정당의 12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봄철 강수 일수 또한 가장 적었는데요. 지자체별로 가뭄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메마른 땅을 적시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화천 지역에 내린 비는 127mm.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에 불과해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살수자까지 동원해 물을 퍼나를 정도로 농촌들 역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너무 가물어갖고요. 비가 안 오고 해서 담배가 막 다 타들어갔었는데 행정에서 살수차 지원해주고 물탱커도 지원해주고 해서. 말라버린 저수지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농가 40여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정도로 제법 규모가 큰 또 다른 저수지의 수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지난 주말 동안 단비가 내려 수위가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m 낮아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5일하고 6일에 비가 내렸지만 이 비 양으로는 가뭄을 완전히 해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가에 사주차 지원. 지난달 강원도 내 평균 강수량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10mm. 봄철 강수일수 또한 18.6일로 역대 최저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영서 지역에 비가 예고돼 있지만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철원, 화천, 춘천, 홍천을 비롯한 강원 중북부 내륙 지역은 모레 9일 오전에서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겠으나 도내 저수지 78곳의 평균 저수율은 50%대까지 떨어져 전년보다 36% 가까이 낮아진 상황. 지자체별로 가뭄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릴 때까지는 힘겨운 나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당시 동해 지역의 전체 산림 가운데 2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시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긴급 벌채를 벌이고 있지만 산주들의 동의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에 타버린 나무들이 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곳에 있는 나무들도 불에 타버린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로까지 번지면서 엄청난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데다 마을 미관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은 피해 나무를 빨리 베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 걱정은 되죠. 나무가 저렇게 훼손이 되고 보기에도 그렇고 이러니까 저걸 해서 벌목을 해서 좀 눈에 안 보이게 좀 하면은 너무 시커멓고 너무 누렇고 보기 싫잖아요. 동해 지역의 산불 피해 산림은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735헥타르에 달합니다. 동해시는 연말까지 105억 원을 들여 민가와 인접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비롯해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모두 221헥타르를 긴급 벌채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목들에 대한 긴급 벌채가 진행돼야 하지만 산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 벌채를 위해서는 389필지, 산주 45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절반을 조금 넘는 222필지, 산주 253명의 동의를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 문서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거나 이제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소를 재확인해서 추가로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해시는 산주 동의를 마친 24헥타르를 긴급 벌채하기 위해 실시 설계를 마치고 강원도에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산림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육동환 춘천시장 당선인이 강원도청 캠프페이지 이전 등 강원도와 춘천시의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당선인과 육 당선인은 어제 오후 춘천에 마련된 강원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양측은 정해진 의제는 따로 없다며 30분 정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2년 만에 강원교육 기조가 바뀌게 됐습니다. 신 당선인은 선거 전 단일화를 통해 힘을 보탠 최강익 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번 주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년 동안 이어진 진보 교육감 체제가 보수 체제로 바뀌면서 강원도 교육청 조직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되고 교육 정책도 기초 학력 강화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0대 강원도 의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311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도의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강원도 기록원 설치 조례안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구성된 제11대 도의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횡성군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4억 원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8급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 달인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오늘자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직속 상급자인 총무팀장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을, 해당 면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복지회관 수익금과 코로나 방역 인건비, 공사비 등 3억 9,900만 원을 횡령한 회계 담당 8급 공무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24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와 지역이 활력 넘치는 강원도라는 비전 아래 24개 사업에 8,941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 개정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4,000명과 기업 유치 창업 200개, 생활인구 41만 8,500명 확대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심지역 16개 군에서는 기초기금으로 3조 6,596억 원의 투자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은 쇼호스트 지원과 방송 촬영, 송출 지원, 물품 할인가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라이브 커머스를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1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강원도몰 우수상품, 7월 강원도 우수수산물 대전 등 매월 테마를 정해 관련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 캠퍼스 글로벌 경영관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2022 KNU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명 소노그룹 비발디파크와
레고랜드 코리아, 바디텍 매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12개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채용 일정을 안내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형극 전문 교육기관인 국제인형극학교가 춘천에 설립돼 8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청소년 여행의 집을 리모델링해 창작과 연구를 위한 제작 스튜디오와 미디어 제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가을 학기부터 18주 과정으로 운영을 시작해 인형극 전문 인력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춘천국제인형극학교는 프랑스 세계인형극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루실 보송을 명예교장으로 위촉해 자문과 조언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인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가 춘천시 동면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콜롬비아와 몽골,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6개국 만 12세 이하 유소년 축구클럽 선수들이 참가해 리그전과 풋살 경기를 치릅니다. 환영식과 개회식은 오늘 오후 7시 시청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대표팀 경기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자풀에 걸려 넘어지면서 인도 옆 배수로에 빠져 골절상을 당한 시민에게 원주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9월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서 인도를 걷다 길게 자란 자풀에 걸려 넘어져 배수로에 빠진 시민 문모 씨는 원주시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문 씨와 원주시의 화해를 권고했고 원주시는 인적이 뜸하다는 이유로 인도와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문 씨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여름 성수기를 맞은 캠핑장 주변 물놀이 지역에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과 충북 16개 시군 164개 캠핑장 인근 하천과 계곡 44개 지점을 대상으로 대장균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달 중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물놀이 자제와 수질 개선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석회석 광산 복구 지역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식재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원 한라시멘트와 함께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 내 생태 복구 지역에 멸종위기 2급인 제비동작꽃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광산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17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개통 이후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군은 지난해 11월 19일 개장한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6월 1일 기준으로 50만 2,735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총 연장 3.6km이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의 기암 절벽과 주상절리를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